네티즌 조사 결과 36%만 아는 비밀. 많이 알아요. 야, 이거 많이 알아요. 하루 10명이 땡땡 사기에 속고 있다. 하루 10명이 속고 있다는 이 사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다. 한 2번 정도? 5번 정도 될 거예요. 아, 많아. 수없이 많다. 이게 많아. 친구 엄마가 그런 전화를 받아서 사기를 한번 당할 뻔 하셨다고. 전화? 하루 10여 명이 전화 사기에 속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서 심지어 2006년 처음 등장한 전화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가 바로 자동응답 ARS 전화 사기입니다. 이미 뉴스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피해는 상상 그 이상.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점점 변하고 진흥화되면서 피해 발생 건수가 오히려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알면서도 속는다는 전화 사기.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전화 사기에 속는 걸까? 2007년 9월 오후 3시, 집안 청소에 한창인 주부 이경순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네. 네? 카드 연체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연체라는 말에 당황한 이경순 주부. 540321이고요. 급기야 개인정보까지 불러주고 마는데 이렇게 당한 피해액이 무려 1,300만 원. 전화 한 통으로 순식간에 거액의 돈을 사기당하고 마는 순간이었다. 무조건 겁만 나다. 남들이 볼 때는 아이 그 바보같이 이렇게 믿냐고 그걸 후회하는데 그걸 사기 당하려니까는 그저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기의 재구성,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거짓말의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1급카드 상담은 5천만입니다. 고객님 9월 카드 요금이 197만원 연체되셔서 전화드렸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연체 사실을 믿지 않는 피해자. 그런데 고객님 2007년 9월 12일 1급 백화점에서 197만원 결제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카드 쓴 일이 없어요. 혹시 도용됐을 수도 있으니까 결정적 한마디, 그 첫 번째는 도용. 네? 카드가 도용이 됐다는 말에 당황한 피해자는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주고 마는데, 이때 알려준 정보가 바로 범죄의 시발점이었다. 저희 쪽에서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5분여의 시간이 흐르고 이번에는 휴대전화가 울리는데, 여보세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 김철수 실장입니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 김철수 실장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한마디는 바로 금융감독원. 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심어준다. 주민등록번호가 523-012. 피해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까지 얘기하면 그 순간 피해자들은 범인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예. 이것은 앞서온 전화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 이렇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전화 사기의 특징이다. 예? 예. 저는 서울지방경찰서 비서실에 사건 이럴 때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본께서는 자기 경찰청이니까 아무데나 하면서 이름도 밝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정보가 유출된 거를 그렇게 이렇게 돼서 저거 되니까는 자세히 이제 자기가 허락한 대로 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허락한 대로 와서 했어요.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가까운 현금 지급기로 가세요. 이미 범인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피해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
은행은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은행에서 유출됐을 수도 있거든요. 가까운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현금 지급기로 가세요. 이때 범인은 은행이 아닌 외진 곳에 있는 현금 지급기로 가도록 유도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전화 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추가된 은행 현금 지급기의 이 경고문 때문. 지금부터 하는 건 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이니까 결정적 한마디 세 번째, 마그네틱과 암호. 은행 카드 인증번호입니다. 잘 들으세요. 497350 번호를 누르세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문 용어로 사용하여 다른 생각은 일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모르실지도 몰랐죠? 모르실지도 몰랐죠. 거기서 이제 내 걸로 차단을 시켜주니까 거기서 그렇게 많이 그게 된다니까 그게 유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건 줄 알았지. 내가 누르면서도 전혀 몰랐어. 여보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실제로 사용된 범인의 통장을 보면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자마자 다른 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 이때 사용되는 통장은 일명 대포 통장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워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일단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어떤 일반적인 불안 심리를 건드립니다.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또는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러한 불안 심리에 대해서 권위 있는 기관의 명칭을 도용함으로써 혹시라도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 의심의 여지를 차단시켜 버리죠. 그리고 시간적인 급박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박성과 불안 의식 그리고 권위에 의한 신뢰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 합함으로써 피해자를 너무 쉽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갈수록 대담해지는 전화 사기. 이런 유행의 사건까지 있었다. 당신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거든? 그 딸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가 얘기하는 계좌로 돈을 붙여.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협박형 전화 사기.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믿을 수 없는 부모는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는데 아직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거? 하지만 여기에도 치밀하게 만든 함정이 있었다. 같은 시각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는 피해자의 딸. 이때 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전화를 받자마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심한 욕설을 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왜 그래? 그리고 또다시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반복되는 장난 전화에 화가 난 피해자의 딸은 결국 전화를 끄고야 만다. 이렇게 범인들은 부모와 자녀가 연락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 여보세요? 당신 누구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족들의 비상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거? 그리고 전화통화 없이도 피해를 입히는 신종 수법까지 나타났는데 동문회나 주운 핸드폰을 통해 알아낸 번호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다. 친분을 이용해 소에게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는 점을 노리는 진화된 수법이었다. 상대 계좌로 송금되게 되면은 지급 정의가 돼도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진화되는 전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고객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하나, 절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가까운 현금 지급기로 가세요. 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는 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셋, 만약 송금을 했을 경우 거래 명세표를 꼭 챙기십시오. 해당 은행 명하고 예금주 계좌번호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이 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화 사기.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죠. 일명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전화 사기로 불리는데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제 친구가 네. 집에 있는데 네. 어머니가 집에서 전화를 받으셨대요. 네. 근데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명령을 어겼다 막 어머나. 이러면서 네. 그 개인 정보를 물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개그우먼 저희 선배 중에 박미선 선배님도 네. 그 다짜고 자전해서 박미선 씨 맞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맞다고. 고향이 원래 충북 청주 쪽 아닌데요. 돈 1,000만 원 지금 계좌번호 받아 적으십시오. 1,000만 원 붙이십시오. 막 아이가 혹시 한 명이지요? 2명인데요. 그분이 자꾸 당황하는 거예요. 저기요 방송이 그랬대요. 이 얘기를 좀 모아서 정리해서 좀 전화 주실래요? 다시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진짜 눈이 나빠서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맞으면은 진짜 놀라죠. 넘어가는 거야. 요새 가장 빈번한 그런 사기는요. 아무래도 문자 메시지 그런 게 아닐까요? 그거 아니에요. 오빠 뭐해? 내 사진 보여줄게. 이런 거요. 그거 문자 많이 그래서 오죠. 눌러봐. 누르면 바로 결제돼. 네, 저희 매니저 오빠 맨날 눌러요. 누르면 안 돼요. 받아주는 사람도 굉장히 좀 재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KBS에 사실 여러분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장난 전화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많이 받아요. 갑자기 전화 네. 와서 무슨 프로그램 보고 열이 받았는지 황정민 와서 딱 받았는데 KBS 폭발할 거야! 언제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언제는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렇지. 이런 전화 사기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자기가 좀 당했다 싶으신 분들은 1379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1379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양배추 씨 뭐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79. 귀엽다. 잊지 마세요. 귀엽다.